차를 출고한 지 1년이 되어 오랜만에 풀세차를 하러 전주 실내세차장에 왔습니다. 예약은 10시 반 시작이라 시간에 맞게 차를 넣었습니다. 세차를 한 지 3일 정도 지났는데 오면서 벌레를 많이 맞았네요. 세차용품을 많이 챙겨와서 용품을 찾는데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세차 순서도 휠타부터 진행합니다. 짜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손이 떨리네요. 사실 3일 전에 갈변 제거를 한 번 했는데 왠지 오늘은 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철분 제거제를 오랜만에 뿌려줍니다. 반응은 크게 오지 않네요. 그 위에 폼으로 덮어 때를 불려주고 그동안 휠 안쪽에 이너림은 이너림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정을 진행합니다. 구석진 부분이 많은 휠 디자인은 브러쉬를 이용하여 닦고 넓은 면은 휠 밑으로 진행하여 세정을 하였습니다. 휠 하우스도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마무리로 철분 제거제를 뿌렸기에 더욱더 꼼꼼하게 고압수로 헹궈줍니다. 방금 보셨던 타이어랑 휠 세차 방법을 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팅어를 뽑은 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이번 세차를 통해 얼마나 관리를 잘했나 확인도 하고 앞으로 관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나 확인하는 세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촬영하는데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갈까봐 저녁에서 새벽 타임으로 잡아서 세차를 진행을 하였고 사장님에게 촬영 허락도 받아 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 허락을 해주신 전주 워시존 게러지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세차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대 오시는 분들은 세차 환자분들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장비를 제가 곁눈질로 한번 봐봤는데 다들 아주 빵빵하십니다. 빨간 차라서 타르가 잘 안 보이지만 반년 만에 하는 거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단 부분에 뿌려줍니다. 타르 유무 확인 방법은 알지만 굳이 저는 손을 대면서까지 타르 유무를 확인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소분해온 APC를 준비를 하여 차량 모든 부위에 도포를 진행합니다.
도포를 진행 후 2, 3분 정도 있다가 고압수로 꼼꼼하게 헹궈줍니다. 역시 소분해온 산성 케미컬을 준비합니다. 산성 케미컬을 뿌린 뒤 폼으로 덮고 틈새 세차부터 진행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본 세차로 들어갑니다. 저는 미트를 두 개를 이용하여 하나는 상단용 미트, 하나는 하단용 미트로 세차를 진행합니다. 하단의 기준은 각자 다르지만 오염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세차를 투버킷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가끔 체력이 딸려서 원버킷 세차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원버킷과 투버킷 어떤 세차를 더 선호하시나요? 도장면 철분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부음만 뿌려서 반응을 확인하겠습니다. 빨간 차라 반응 확인이 좀 어렵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철분 반응이 나옵니다. 바닥에 흐른 자국도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철분 반응이 나와 철분 제거제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흐른 철분 반응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철분 제거제를 뿌렸다면 마르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고압수로 꼼꼼히 헹궈주시면 됩니다. 고압건으로 물기 제거를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특히 틈새 부분을 공략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넓은 면은 드라이 타올로 닦으면 되니까요.
코팅제를 올리기 전 오랜만에 도장면의 때를 패클로 벗겨줍니다. 차량 옆면 부분은 굴곡이 조금 있어 3인치로 진행하였습니다. 차량 전체를 패클로 돌리고 막타월로 패클을 걷어냅니다. 완벽한 코팅을 위해 왁스오프로 유분기를 제거 및 코팅층을 닦아내줬습니다. 이번에 그래핀 코팅제를 바를 예정인데요. 유리막 코팅처럼 완벽하게 물기 제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 및 환경 여건이 불가능하다면 지금처럼 다른 작업을 하면서 물기가 빠지는 시간을 번 다음 해주시면 그나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코팅제를 바르실 때 혼자보다 둘이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잔사도 다른 이에게는 보여서 잔사 없이 꼼꼼한 버핑이 가능하거든요. 코팅제를 바르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시간을 준수한 후 버핑 하시는 걸 권장하지만 일반 오너용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기포가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버핑을 하셔도 큰 성능 차이는 아직까지 저는 느껴보질 못했어요. 잔사가 생겨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코팅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은 많은 부위를 바르기보다는 본인이 커버 가능한 만큼의 부위만 바르시고 익숙해지셨다면 넓혀 가시는 걸 권장할게요. 버핑은 2차, 3차 잔사 없을 때까지 마른 타월로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팅제 경화 시간이 필요하여 남은 시간에 유리 발수 코팅 덧방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유리 발수 코팅제는 한 달에서 1.5달에 한 번 정도 덧방을 해주시면 유막도 안 생기고 성능 유지가 오래 갑니다. 유리 발수 코팅이 가장 많이 깨지는 게 앞유리거든요. 옆유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 발수 코팅이 꽤 오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따지자면은 옆에는 1.5달 정도에 한 번씩 발라주시고 앞유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 발수 코팅은 바르고 바로 닦는 게 아니라 경화 시간을 두고 닦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휠이랑 타이어 코팅을 진행을 해줍니다. 맨 처음에 휠이랑 타이어를 세차를 할 때 의자 없이 쪼그려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차를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뒤로 의자를 알아보고 의자에 앉아서 세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보충도 되고 허리가 아픈 게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유리 발수 코팅제를 이제 닦아주는데요. 혹시라도 너무 많이 굳어서 잘 닦이지 않는다면은 같은 제품을 다시 바르셔서 닦아주시거나 유리 세정제를 뿌리셔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곧 500명 달성에 큰 힘이 됩니다. 이날 세차가 끝났지만 새벽에 내려가면 벌레가 붙을 것 같아 아침 7시까지 기다렸다가 해 뜨는 걸 보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벌레 없이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